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며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과연 이곳에서 늙어가도 괜찮을까? 혹시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호 과장입니다. 올해로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한 지 22년째가 되었고요. 저 역시 올해 54세로 은퇴 후 거주지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무더위가 절정이네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힘든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 켜기를 망설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갑자기 어지러워서 깜짝 놀라신 경험은 없으신지요? 오늘은 제가 정부에서 20년 넘게 주거복지 정책을 담당하면서 얻은 경험과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는 정부 내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은퇴 후 거주지 선택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업무상 파악하고 있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 내부 분석에 따르면 이런 추세가 최소 2에서 3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시니어분들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서울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시면 나중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2024년 대비 30% 이상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번 서울을 떠나시면 되돌리기 힘든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얼마 전 통계청에서 2025년 기준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세종시를 발표했죠. 저희 부서에서도 이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젊은 직장인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분명 좋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의 관점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해요. 정부에서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의료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인데 이런 면에서 세종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업무를 하면서 안타깝게 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한 분이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12억 에 매각하고 강원도 춘천으로 이주하셨어요. 정부 지원금도 받으시고 여유롭게 살 계획이셨죠. 그런데 6개월 후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아서 저희 부서에서도 주목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의료 접근성이었습니다. 저희가 전국 의료 인프라 현황을 매년 조사하는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생각보다 큽니다. 춘천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의료 시설은 있지만 응급 상황이나 전문 치료가 필요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생활비 문제였어요. 많은 분들이 지방이 저렴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택배비, 교통비, 각종 서비스 이용료가 오히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고립감이었어요. 이 부분은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더 안타까워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보기에 시니어분들에게 적합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저희가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면서 중점적으로 인프라를 투자하고 있는 지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순위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분당은 정부에서 고령 친화 도시 모델로 삼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하철 접근성이 뛰어나고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이용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요. 매달 교통비만 10만 원에서 15만 원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도 우수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차병원 등이 있어서 응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요. 저희 부서 분석으로는 분당 지역 거주 시니어분들의 의료 만족도가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분당을 중심으로 시니어 복지 인프라를
더욱 확충할 예정이에요. 내년부터 고령자 전용 문화센터와 건강관리센터가 추가로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 순위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입니다. 송도는 계획도시의 장점을 살려 고령 친화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도보 15분 내에 병원, 문화시설, 쇼핑센터가 모두 있어요. 공항 접근성도 뛰어나서 해외 거주 자녀분들 만나기에 좋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의료관광 허브 사업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3순위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입니다. 수지는 분당과 유사한 조건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지역입니다. 신분당선 연장으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정부에서 죽전 일대의 시니어 특화 복합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요. 여름철 정부 지원 혜택 꼭 활용하세요. 혹시 에어컨 전기요금 때문에 참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희 부서와 연계해서 복지부에서 시니어분들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어요. 여름철 냉방비로 최대 12만 7천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되고, 이런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면 전기요금 걱정 마시고 건강을 우선 생각해서 에어컨을 꼭 트시기 바랍니다. 노후 거주지를 선택하실 때도 이런 정부 지원 혜택들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 보세요. 지역마다 지원 체계가 다르거든요. 여름철 안전과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올해 여름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온열질환 통계를 보니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발생률이 급증했습니다. 정부에서 시니어 거주지 안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정부 인증 안전 기준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1. 응급실 24시간 운영 병원까지 30분 내 접근 가능. 2. 폭염 대피소나 경로당 같은 공공시설 도보 10분 내 위치. 3. 독거 시니어 안부 확인 시스템 구축 지역. 4. 에너지 바우처 등 정부 지원 혜택 접근성 우수 지역. 이런 기준들이 젊을 때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됩니다. 제가 정책 업무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본 실수들을 말씀드릴게요. 금지일은 땅 매입 후 개인 건축하는 것입니다. 요즘 건축비 상승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정부 통계로는 전년 대비 40% 이상 올랐어요. 처음 예산에 의해서 3배는 기본이고, 완공 후 하자 처리나 관리 문제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권하는 건 기존 주택 매입이에요. 정부 인증을 받은 건축업체가 시공한 단지들이 안전성과 관리 면에서 훨씬 우수합니다. 금지인은 서울 자산 완전 매각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정책 담당자로서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부 분석으로는 향후 3년간 수도권과 지방의 자산 격차가 더욱 벌어질 전망입니다. 가능하면 서울 자산은 보유하시고 전세 임대 후 원하시는 지역에서 전월세로 거주하시길 권합니다. 정책이 바뀌거나 개인 상황이 변할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금지 3은 단기 체험 후 성급한 결정은 금지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주 후 1년 내 재이주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충분한 사전 체험 없이 결정하신 경우였어요. 최소 1년은 해당 지역에서 임대 생활을 해보시고 사계절을 모두 경험해 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추천 현실적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정부에서 권하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정책 1은 이원거주 지원 시스템입니다. 내년부터 정부에서 시니어 이원거주 지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자산을 보유하면서 지방에서 임대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세제 혜택과 주거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되었지만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예정이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정책 2는 근교 이주 인센티브입니다.
경기도나 인천 등 수도권 근교 지역으로 이주하시는 시니어분들에게 정부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사비 지원, 지역 적응 프로그램, 의료비 할인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분당, 일산, 평촌, 송도 같은 신도시 지역은 정부 지원이 더욱 풍부해요. 정책 3은 시즌거주 지원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 중 하나가 시니어 시즌거주 지원 사업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지역, 겨울에는 따뜻한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숙박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올해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료 접근성의 정부 기준은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시니어 거주지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의료 접근성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원이 가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책을 만들면서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2024년 말 전국의 노인복지시설이 96,430개소 있다고 하지만 정작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건 결국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정부 인증 의료 안전 지역입니다. 저희가 매년 조사해서 인증하는 의료 안전 우수 지역들을 알려드릴게요. 수도권에서는 분당, 일산, 평촌, 송도, 판교가 최우수 등급이고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천안, 청주 정도가 권장 수준입니다. 혹시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응급실까지의 거리와 소요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야간이나 응급 상황 시에도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 성공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정부 정책에 따라 성공적으로 이주하신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70대 부부가 작년에 저희 부서 상담을 받고 서울 노원구에서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로 이주하셨어요.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따르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주 전 1년간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역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어요. 매주 운정에 가서 실제 생활을 경험해 보신 거죠. 그리고 서울 자산은 정부 지원 전세 임대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으로 임대하시고 파주에서는 정부 인증 임대주택에 거주하셨어요. 의료 접근성도 미리 확인하셨는데 운정종합병원과 명지병원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3호선으로 서울 접근도 용이해서 자녀분들 만나기도 편하셨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정부 지원 혜택까지 받으시면서 생활비는 30% 절약하시고 삶의 질은 오히려 향상되셨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있어요. 정부 정책 담당자로서 마지막 당부 말씀드려 볼게요. 은퇴 후 거주지 선택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집값이나 자연환경만 보시면 안 되고 의료 접근성, 교통 편의성, 정부 지원 혜택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정부에서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서 시니어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인구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만큼 상황이 심각해서 관련 예산과 정책 지원을 대폭 늘릴 계획이에요. 특히 이번 여름처럼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시니어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 혜택들을 적극 활용하시고 거주 환경 선택 시에도 이런 점들을 미리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 댓글로 이런 이야기들 들려주세요.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이주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시는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상황을 알려주시면 정부 정책 관점에서 맞춤형 조언을 바로 답글로 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이사하셨던 분들의 경험담도 정말 소중해요. 성공담이든 실패담이든 다른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